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고전시가 7번째 작품인 용부가 라고 하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A 부분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모양 보소.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흉도 허다하다 라고 문장 마무리되는데, 우선 자기가 이제 말하는 화자가요, 나 사실은 흉 보기도 싫어 라는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 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화자는 흉 보기 싫어요. 근데 얘네들이 흉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든대요. 그 정도로 비판의 대상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 첫 번째 비판의 대상, 네, 좋아요. 저 부인 1번 달아주시고요. 비판, 풍자의 대상 먼저 쓰고 갈게요. 자, 이 작품은 아녀자들이 해야 할 행실을 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일만 하는 여인이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첫 번째, 저 부인의 모양을 봐라 라고 하면서 비판의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 저 부인을 비판하는 이유는 일단 출가한지, 여기서의 출가한지라고 하는 것은 시집간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집간지 석 달 만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신혼부부죠. 새댁인데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해서 시집 흉을 많이 봤대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댁을 험담을 하는구나. 사실 시집을 가고 이때 당시에 본인의 식구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시댁의 험담이 심하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부인이 친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제 뒤에서 직접 제시될 겁니다. 편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제 뒤에서 편지의 내용이 직접 제시될 거다. 그래서 이 편지는 저 부인이 1번이 친정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런 것들 주목하면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어떤 내용의 편지가 담겨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요? 시댁에 험담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계엄스러운 시어머니 주석 달려 있는데 시기가 많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질투랑 시기가 많은 시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댁 식구 나와요. 암특할사 시아버지, 즉 셈이 많은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심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소개하고요. 또 야유대기라고 하는 건 우리 야유, 빈정거리다라고 할 때 야유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정이 많은, 빈정이 심한 빈정거리는 시누이와, 그리고 엄숙대기, 우리 엄숙하다, 근엄진, 네, 근엄진 했을 때 그 엄숙인데요. 굉장히 그냥 엄숙 떨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속된 말로 엄숙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근엄한 표정에 맞동서, 그리고 요악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씨앗년 이렇게 나오는데, 요악은 간사하고 악한 것이죠. 그래서 간사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여우도 교활한 이미지, 간사한 이미지죠. 그 씨앗년 해서 바로 씨앗년은 밑에 주석 달려있듯이 남편의 첩이에요. 이때 당시는 우리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남편의 첩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씨앗연이라고 비속어 사용하는 거니까 굉장히 하대하다, 네, 맞잡아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첩을 되게 하대하는 태도다, 무시하는 태도다, 그런 뜻으로, 그런 태도로 씨앗년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댁 식구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친정 식구들과 다르게. 그래서 우리 시댁 식구들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맏동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씨앗년까지 모두 시댁 식구들 나열하면서 부정적으로 험담하는 거죠. 그래서 흉도 지금 흉을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실 시댁의 식구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시댁 식구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저 부인, 시집 가자마자 얼마 안 된 이 새댁이 이렇게 자기가 식구가 된 이 시댁을 친정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험담한다라는 것은 1번을 저 부인을 비판하는 거지 이 시댁 식구들을 비판하는 그런 화자의 태도는 아니다. 우리 작년 수능 특강에 들어갔던 시집살이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시집살이 노래 같은 경우는 시집살이, 계집살이라고 하면서 시댁 식구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나열하면서 묘사를 합니다. 부정적으로요. 근데 그 시집살이 노래 같은 경우는 시댁 식구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 그러니 같은 시댁 식구들을 묘사하고 비판적으로 보여드려도 화자의 태도는 서로 다른다라는 점, 그거 명심하면서 정리 표현법으로 쭉 들어가겠습니다. 표현법 정리 가볼게요. 첫 번째 시작하는 이 부분은요. 우선 비판, 풍자의 대상이 나오면서 모양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독자에게 말 건네는 형식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 저 부인이 청자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저 부인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독자한테 야, 저 부인 봐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청자는요, 예상 청자는 우리 독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독자에게 말 거는 형식을 통해서 독자의 거리감 어떻게 될까요? 독자와의 거리감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네, 맞습니다. 말 걸면서 가까워지겠죠? 친숙해지겠죠? 그런 효과도 이어져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물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허다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 자체는요, 우리 시집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저 부인의 부정적인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편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표현 방식, 당연히 시댁 식구들을요, 열거법,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 나열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우 같은 교활하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지규표현법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내용은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맞동서, 아우동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남편 형의 와이프를, 아내를 맞동서, 남편의 남동생의 와이프를 아우동서라고 하면서 다 시댁 식구들을 부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거세도다 남노 여보 들면하며 흠구덕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지금 자신의 상황, 주변 상황을 시집 간 후에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뭐가 거세냐면 남노 여복이 거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 뭐가 거치냐? 남노, 남자 노비요. 여복, 여자 노비요. 들면서 나면서 흠구덕은 모함하고 헐뜯는 것을 얘기합니다. 헐뜯음, 모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남노와 여복들이, 즉 남자 여자 노비들이 들며 날며 하면서 모함을 한대요. 헐뜯는데요. 뒷담화를 한대요. 누구의 뒷담화일까요? 자신의 뒷담화. 자신의 뒷담화를 한다고 여깁니다. 자, 우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요? 아랫사람들을 제대로 통솔하거나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요? 저 여인, 저 부인이요. 그쵸? 자, 그러니 비판의 대상에 도리를 어기는 부분, 다시 한번 아랫사람들 통솔하거나
지도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똑바르게 잘 통솔하고 지도하는 것도 윗사람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화자가 얘기하는 앞에서 저 부인의 신분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아, 남자 여자 노비가 다 있네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의 저 부인은요, 바로 양반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양반 가문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왜요? 노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신분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이 덕에 뭐요? 여기저기 사설이래요. 이때의 사설은 잔소리요. 구석구석 모함이래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모함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누가요? 화자 아니고요. 누구? 저 부인이요.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 친정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엄마 아빠 시댁 살기가 너무 힘들어. 노비들도 나 모함하고 잔소리고 모함이고 나 너무 함기 힘들어.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네, 사실은 3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 벌어졌을까요? 오버하는 거겠죠.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 되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벌목 들어봤죠? 벌목. 네, 역시나 사자성어 잘하는 팁은 2번째, 4번째 글자부터 접근하는 거. 벌목 들어봤을 거예요. 나무를 베는 거. 근데 우리 10자 10이죠. 그러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할 때에 그 10번 찍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남편을 믿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함을 막 10번 찍어요. 계속.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즉 남편이 자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노비들의 모함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남편 믿었더니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네. 왜? 모함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이제 시댁 식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괄호로 묶었죠. 여기서 시댁 관련된 인물들, 노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남편 나오죠. 네, 시댁 식구들, 시댁과 관련된 하인들, 이렇게 지금 나열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단적으로 제시합니다. 시집살이 못하겠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고통 호소해요. 자기 못 살겠다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년이나 참았으면 몰라요. 3석 달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할 처지 도리도 뒤에서 안 하게 됩니다. 가볼게요. 간수병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것은 간수를 먹는다. 네, 그러니까 죽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 근데 간섭병을 내가 시집살이 못하겠어 기울이고, 그리고 치마 쓰고 내닫기, 그리고 보찜 싸고 도망질해. 그래서 치마 쓰고 내닫고요, 보찜 싸고 도망질, 즉 도망을 시도합니다. 어디에서 도망이에요? 다시 한번 시집살이에서 도망간대요. 계속 오락가락 못 견디어 여승이나 따라갈까 생각한대요. 여승이라고 하는 건 여자 승려죠. 이 여자 승려나 따라갈까, 여자 승려 따라서 어디 가요? 절에 따라갈까, 이런 생각까지 한대요. 스님은 결혼을 안 한 그 신분이니까 나 이제 결혼 나랑 안 맞아, 시집살이 나랑 안 맞아, 절에나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망설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 도망을 망설이고요, 도망을 생각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계속 들 구경을 하여 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하면서 계속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저 부인은 한탄하고 있어요. 시집살이에 대해서.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세도다. 네, 영탄. 흥구덕의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라고 하는 거 문장구조 유사하죠. 대구법.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옥 되었어라. 시집살이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시댁 식구들 나열하는 거 잊지 않았죠? 남편, 시댁 식구,
것들 열거하는 부분에 남편도 당연히 끼워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시집살이 못하게 내 간수병 기울이고 심화 쓰고 내다 끼와 도망지래 못 견디어 따라갈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고 열거 대구 따라갈까? 망설이 뜯어볼까? 뜯어볼까? 종결어미 반복하면서 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문장구조 유사한 대구법 괜찮겠죠? 네, 표현상의 특징은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열거모, 대구, 서리 이런 것들 나오니까 OX 따질 때 쉽게 볼 수 있겠고요. 뒷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부분 긴 장주기 번님이요 문복하기 소일이요 겉으로는 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반분대로 이를 삼고 털 뽑기가 쇠열이요 라고 먼저 끊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긴 장죽이 친구가 되었대요. 긴 장죽대, 이 죽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배 죽자, 네, 담배대 죽자입니다. 자, 그러니 이 담배가 친구래요. 그러니 우리 조선시대 때 여인이 담배를 계속 피면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겠죠. 자, 그리고 문복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무당 신전보로 다닌다라고 하죠. 자, 그럼 결론 뭐예요? 담배가 친구래요. 집안일 안 하고. 전보로만 다닌대요. 집안일 안 하고. 즉 본인이 맡은 일에 힘을 쓰지 않고 딴짓을 계속해주는 그런 저 부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집안을 잘 돌보지 않는다. 집안일 돌보지 않고 다른 일에만 흥미를 느끼죠. 그쵸?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갈게요. 겉으로는 서름인데요. 그러는 척 한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딴 생각 저렇게 하는데. 그쵸? 자, 그래서 반분대로 이를 삼고 떨뽑기가 세월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의 반분대는 밑에 나와 있듯이 우리 엷은 화장을 의미합니다. 나와 있어서 굳이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털 뽑기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맞으면 제모죠, 제모. 자, 그러니까 화장 메이크업 하고요. 털 뽑기가 세월이래요. 그러니 뭐예요? 거치장만 겁나 신경 쓰는 거예요. 집안일 잘 안 돌보고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거치장에만 집중하는 모습, 역시나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열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 어른들이 어떻겠어요? 심지어 지금도 이렇게 가정주부가 일도 안 하는 가정주부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욕을 좀 먹죠. 그런데 그때 당시 얼마나 잔소리가 심했겠어요. 그래서 시부모가 걱정을 해서 말대답을 풍덩풍덩해요. 즉 걱정해서 야, 너 집안일 좀 돌봐줘 라고 잔소리를 어느 정도 하면 뭐요? 말대답을 한대. 말대꾸를 한대요. 그러니까 시부모에 대한 돌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남편이 걱정하면 뒤징그려 맞넋수라. 뒤징그려 삐뚤게 맞적수라고 인식해 주시면 돼요. 맞적수라. 그러니까 맞대응을 한다 이거죠. 맞대응. 말대꾸.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 많이들 물어보게 있는데요.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네, 이 며느리가 말대꾸를 한다, 대든다. 굉장히 이 사대부들, 선비들이 보기에 또 유교적 가치들이 아주 출중한 아녀자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파렴치한 이런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 하지 않는 모습. 도리 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누구한테요? 시부모와 남편에게. 즉
아주 예의가 없이 도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들고 나니 초롱꾼의 팔자나 고쳐볼까? 자, 들고 나니 초롱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의지대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뜻이긴 하죠. 막 마음만 먹으면 잘 된다. 근데 이 좋은 구절이요, 이상한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유,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는데 한번 인생 역전 한번 해봐. 팔자나 고쳐봐. 근데 너무 쉽게 팔자 고치는 일. 뒤에서 양반자랑 모두하며 색주가 술집이나 할까? 이래요. 자, 그러니까 양반 여인이요, 인식이 좋지 않은 그때 당시에 술집이나 해볼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되게 풍자를 화자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석은 팔자나 고쳐볼까? 쉽게 이 색주가 나여볼까라고 하는 부분이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양반 가문을 내세워서 술집을 차릴까 고민합니다. 술집 개업을 고민해요. 이걸 보여주는 화자의 태도, 화자의 의도는 다시 한번 부인을 풍자하고 비판하려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저 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즉 유교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그 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표현법 정리할게요. 긴장주기 번님이요, 시험 잘 나오죠. 우리 수능특강 기억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담배가 친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의인법이겠네요. 무복하게 소일이요, 뭐뭐 이요 이요 하면서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대구법도 괜찮고요. 겉으로는 서름이고 속으로는 딴 생각에 이것이요 하면서 요요요요. 그리고 여기 B 부분에서도요, 뭐예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대구법. 네. 그래서 담배에서 의인법, 그리고 대구법, 그리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시부모와 남편에 대해 도리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까지도요, 우리 양반 가문 내세워서 술집을 개업할까 고민 중인 부분에선 서리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부인을 풍자하는 모습, 화자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1번 체크하면서 저 부인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비판의 대상이 두 인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판의 대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우선 남대문 밖 뺑덕 어범 천성이 그러한가? 라고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대문 밖 뺑덕 어범이라고 나오는 이 뺑덕 어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있을까요? 네, 이 뺑덕 어범은 사실 심청전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비판의 대상, 풍자의 대상 두 번째로 나옵니다. 풍자, 비판의 대상 이 나옵니다. 사실 맹범 어멈은요, 바로 쓸 건데요. 바로 심청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용을 하는 거죠. 빌리는 거죠. 근데 우리 뺑덕어멈은 신봉사의 첩인데요. 그러니까 심청이의 새엄마죠. 그래서 좀 입도 싸고요. 네, 모함도, 이간질도 좀 잘하고 되게 악력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심청이에 대한 이야기는 대놓고 없지만 뺑덕어범이 하나의 악녀의 대명사다라는 것은 배경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쁜 캐릭터 중에 하나 중에 또 놀부 많이 쓰죠. 놀부같이 생겼네. 뭐 이런 느낌처럼 뺑덕어범 같이 생겼네 이러면은 굉장히 심술궂고 못생긴 사람을 또 대명사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남대문 밖 뺑덕어멈 전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걸 배워서 저런 행동을 해? 왜 이렇게 저렇게 심술궂어?
본데 없이 자랐네? 라고 하는 부분 C 부분에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가? 아니면 배워서 그런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은요. 뺑덕어멈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그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뺑덕어멈을 부정적인, 당연히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죠. 인식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에요. 직접적 제시. 부정적 견해가 저렇게 대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원래 저래? 배워서 저래? 누구한테 배운 거야? 진짜 근본 없이 자랐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비판, 어떤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지 가볼게요. 여기저기 물음 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라고 하는데 물음 맞춤 밑에 나와 있듯이요. 3자 보는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자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건데 즉 밑에도 주석 달려있는 것처럼 나가면 말 전주다. 즉 말 전에서 이간질이다. 들면서는 음식 공론이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이 싸고 이간질을 굉장히 잘하는 캐릭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온데 간데 막 갈등을 막 만들어요. 이간질로요. 그래서 싸움질, 이 갈등으로 세월을 보낸다. 이간질도 뭐 들면서 음식 공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굉장히 이간질도 심하고 갈등 유발의 그런 인물로 나오게 마련인 거죠. 계속 가볼게요. 제 조상은 젖혀놓고 불공하기 위협이라. 당소경, 여기 본문이 좀 딸렸네요. 네, 무당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유교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사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때 당시에는 제사가 최고죠. 제사가 네, 이 중심인 그런 유교 사상인데 그 중요한 제 조상은 젖혀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뺀다 이거죠.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을 우리 뺑덕어멈은 젖혀놓고 후순위로 밀려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화자가 안 좋아하는 가치관이 있는데요. 바로 불공, 그리고 무당소경 푸닥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불공은 불교에 공들이는 겁니다. 불교. 그것에 우리 뺑덕어멈은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기에 불교를 선순위로 놓습니다. 우선순위로. 그리고 무당소경, 무당하고 소경의 푸닥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명 굿이라고 하죠. 무당굿. 굿을 하면 의복까지가 다 주는데, 그러니까 굿을 한다 이거야. 굿에 집중한다. 자, 그러니 결론. 화자는 뺑덕어멈이 유교적 가치를 중시해서 조상을 잘 돌봐야 되고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뺑덕어멈은 그렇지가 않죠. 뭐야? 도리를 다하지 않아요. 유교적 도리를 다하지 않고 불교랑 굿을, 무당굿을 우선순위로 보는 뺑덕어멈의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우선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도리를 중시하지 않는 뺑덕어멈이죠. 그러면 화자의 가치관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별표 한 번만 치고 따로 쓸게요. 화자의 태도 혹은 그때 당시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가치관 인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무엇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네, 불교와 무당굿, 즉 민간신앙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태도와 당시 가치관의 인식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와 그 다음 민간신앙, 여기서는 무당굿이요.
그것을 경시한다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상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표현법 정리하면서 내용 강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남대문학 뺑덕어멈 두 번째 비판의 대상 나왔습니다. 천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다 본데 없이 자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서리 반복을 통해서 본데 없이 자랐네 이 영탄영 어미를 통해서요.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판의 의도 강조. 풍자 강조, 여기저기 물음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세월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문장 구조 유사하면서 부정적인 갈등 유발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조적인 부분들이 있죠. 대조. 네, 그래서 제 조상일 중시하는 화자의 태도, 그리고 불공을 위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뺑덕 어머니, 네, 화자의 발행, 그리고 화자의 바람, 당시의 가치관과 다르게 행동하는 뺑덕 어머니의 모습이다. 불교랑 무당굿, 네, 민간신앙을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네, 무속신앙을 중시하는 그런 뺑덕 어멈의 모습이고요. 당시의 사회관은 당연히 불교랑 민간신앙, 무속신앙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상. 그러니 선택지에서요. 뺑덕 어멈의 행동인지 아니면 당시 가치관인지 설명에 따라서 뒤에 있는 부정인지 긍정인지가 달라지게 되니까 선택지 꼼꼼하게 읽는 연습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니은 남편 모양 볼짝시면 삽살개의 뒷다리라 자식 거동 짝시명 털벗은 솔개미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니은에서 중심 대상이 두 가지가 나오게 있습니다. 그쵸? 자, 남편 모양을 봅니다. 남편 모양. 자식 거동 봅니다. 삽살개 뒷다리. 삽살개 뒷다리는요, 되게 보잘것없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토실토실하고 앞다리가 이렇게 근육이 발달됐지만 뒷다리는 그렇게 되게 보잘것없는 모양. 뒤에서도요. 털 벗은 솔개미, 솔개의 그 새 있죠? 매과의 종류인 새의 종류, 그 솔개가 털을 벗었대요. 굉장히 생닭같이 보기가 되게 흉하고 보잘것없겠죠? 그런 모습을 저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결국 남편과 자식의 모습이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보잘것 없는 모양을 저렇게 바로 쓸게요.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뺑덕 어멈이 집안일 잘 돌본다, 돌보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즉 가족들이 그지 같아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집안일 잘 돌보지 않네. 가족 돌보지 않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남편, 자식, 즉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름하고 보잘것없으니까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팽개 거르지 않고 물레앞, 씨앗은 서나품 기지개라 라고 얘기하는데 엿장수, 떡장수한테는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핑계 되면서 우리 아이가 엿하고 떡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나 좀 주실래요? 더 많이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얻었는데요. 자기가 먹으려고. 네, 그러니 여기에서 엿장수, 떡장수에게 핑계대는 장면을 통해서 이 뺑덕어멈을 군것질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아이 핑계 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탐욕스러운 먹성. 뭐 식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 팔아서 부끄러운 그런 행동 하고 싶겠어요. 근데 뺑덕어멈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계속 물레 앞, 씨앗 앞 요것은요. 우리 옛날 아녀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느질하고 물레 앞에서 이렇게 배 짜고 이런 일을 통상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에요. 아녀자들이 할 일입니다. 아녀자의 도리,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관심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선화풍을 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겨워한다라는 거죠. 관심 있다, 없다? 관심, 흥미, 없다.
뭐에 관심 흥미가 없다? 여러분 꼭 해야 할 집안일에 대해서는 관심과 흥미가 없다. 즉 아녀자의 둘이 다 하고 있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책 소일거리의 음담패설 요기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야한 농담, 음담패설 이런 것만 좋아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설책에 있는 소일거리, 음담패설 이러면서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 모습이죠. 놀기만 좋아함. 다시 한번 네, 집안일, 가족 돌보지 않습니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계속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며 라고 하는데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이간질의 대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함 잡고 똥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밑에도 나와 있듯이 남을 구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거죠. 남 구렁으로 빠뜨리는 거. 네,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남구렁으로 빠뜨리는 부분들을 이간질을 통해서 한다. 부정적인 비판의 모습이고요. 인물초인 떨려나기 펫조박이 되겠구나. 인물초인 떨려나기 밑에 나와 있지만 외간남자 끌어오는 거야. 외간남자. 바람까지 보여. 얼씨구나. 외간남자 끌어들이는 거지. 끌어들여. 우리 펫조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쪼박. 쪽박 신세 들어봤어요? 쪼박을 찬다. 쪽박을 찬다. 가난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가난한 처지가 되겠습니다. 쪽박 찬 신세. 가난한 처지. 몰락한 처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내용 정리하면서 표현상의 특징 정리할게요. 남편 모양 볼짝식이며 삽살개 뒷다리다 비유 표현. 그리고 니은에서 문제 풀 때도 강조했었죠. 대구 표현. 유사한 통사 구조반복, 그쵸? 구조반복만 쓸게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 아이핑계 거르지 않고 기지개다. 그래서 관심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심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대조적인 거죠. 그리고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뭐 안 잡고 똥 먹이면 이렇게 되겠구나. 마지막 영탄까지. 다시 한번 뺑덕어범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열 열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뒷부분이어서 디귿 세간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가네.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뺑덕어범의 상황을 저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간남자 끌어들이면 유교적 사회에서 당연히 일명 나락을 가죠. 그러니 쪽박찬 인생, 몰락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간, 살림살이가 줄어지고요. 걱정만 늘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세간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 걱정만 늘어난다. 치마 짧아가고 허리통 길어진다. 라고 하는 요 장면. 네, 문제 풀다가도 여러분 배웠다시피요. 뭐요? 네, 열악한 현실. 열악한 환경이 되었다. 몰락한 환경.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 네, 뒤에 부분 또 계속 열악한 환경 나왔습니다. 가난한 환경 나와요. 총 없는 집신해라고 하는 것은 압축을 얘기하는데요. 발가락이 다 나오는 집신이라고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그 쪼리 슬리퍼 집신을 앞에서 다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압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헌 집신, 뭐 혹은 엽축이요, 상관없습니다. 헌 집신해. 그러니까 되게 가난하죠. 어린 자식 들쳐업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음식 추심 이를 삼아 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자식을 들쳐 업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거라도 얻어가야죠. 그 행동 나와요. 혼인장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장례식, 그 다음에 결혼식 이렇게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뷔페 몰래 먹는 거야. 네, 축의금도 안 내고. 그래서 집집마다 음식 추심 일을 갖는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가져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챙겨서 가져오는 일. 꾸운 양식 거울러라. 즉 꾸운 양식이 여기죠. 그래서 빌린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린 양식들 거울러라. 밑에도 거의 다 됐다. 자, 그러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빌린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대요. 가난하죠. 또 열악해요. 그쵸? 먹을 양식 다 떨어졌대요. 한번 근데 그 와중에 곡회 한번 해자.
친구들하고 파티를 해요. 완전 세상에. 친구와 술 먹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하죠. 집안일 돌보지 않고 가정적인 이미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다 떨어져서 그냥 친구들과 술파티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갈등 연속되고요. 가부지죄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뭐 범죄를 저지른 여인들을 대신하여 남편이 죄를 받는 거죠. 남편 불쌍해, 그죠? 이 남편이 죄 지은 것도 아니지만 뺑덕어멈이 죄 지은 것을 남편이 대신 매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간단해요. 뭐요? 열악한 살림살이가 기울어진 뺑덕어멈이의 모습이겠습니다. 표현법 정리 바로 할게요. 여기에서도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간은 줄어졌어요. 근데 걱정만 들어요. 치마는 짧아지는데 허리통이 길어가요. 대구법 사용하면서 소재가 어때요? 대조적 소재 사용하죠? 그것을 몰락한 처지를 강조하려고 사용한다? 이런 구절들 선택지 당연히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정신 못 차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거기다 떨어졌구나, 뭐뭐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청유형 어미인데 책임감 없는 모습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뺑덕어멈의 모습을 지금 계속 지켜봤는데요. 또 이어서 나오는 거.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치기. 그래서 진짜 쓸데없이 화를 내요, 화를. 자식 불쌍해. 웬일이야. 그럼 진짜 상담하면 오은영 박사님하고 상담하면 받아야 돼요. 이 뺑덕어멈, 그쵸? 그래서 공연히 빡쳐가지고 성을 내서 무죄한 자식을 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도리도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을 해놓고 인정도 안 하고 자식을 막 혼내요. 계속.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함이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까 다른 인물이었어요. 지금 뺑덕어멈인데 앞에서 저 부인, 시대 컵라면은 그 저부인 있잖아요. 그 저부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씨앗년이라고 하는 속된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씨앗년이 첩이었죠. 여기에서도 첩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고 첩을 남을 줘버렸대요. 남편이 이제 죄 받으러 갔거든요. 그리고 중매압이라고 해서 중매하는 아저씨를 얘기하는데 이 첩을 중매해준, 첩을 자신의 남편에게 중매해준 그 아저씨를 원망한대요. 그럼 결국 이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책, 자기의 책임을 돌린다? 안 된다. 남 탓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남 탓하는 모습이고요. 계속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라비요.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이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 여기 부분에서는 자신의 잘못, 뺑덕어멈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본다 라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가족들에게 또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한테도 고통을 야기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 구성될 수 있어서 키워드만 쓸게요.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며느리를 이렇게 쫓아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이 호라비가 된 거죠. 자, 그러니 딸 자식을 데려오니까 우리 남편이 결단이다. 목구멍이 들쑥하면 물에 무의 음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무례하네요. 막 이렇게 해서 rude, you are so rude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는 예의도 도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지금 비판의 모습.
뺀덕어멈의 모습이죠. 비판하는 모습이다. 무례하다, 무의하다, 계속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대곡 회개하다. 막 울어요, 손뼉을 막 두드리면서. 그래서 회개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인식. 회개망측해. 그 다음, 무슨 꼴의 생투기로. 생투기. 우리 이유 없이 떼 부릴 때 뭐라고요? 생떼 부리지 마. 생떼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투기. 생질투예요. 이유 없는 질투. 이유 없는 질투로 남편이 자기 남편 뭐 하지도 않았는데 머릿살에서 들어눕는데요. 계속 이상한, 좀 이상한.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대학원 논문 쓸 때 뺑덕어멈에 관련된 논문들을 우연히 봤어요. 근데 뺑덕어멈이 무슨 반사회성 인격장애 뭐 이런 식으로 현대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화자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표현법 정리하면 보영연이 성을 내서 무지한 자식치기, 어머니로서의 도리도 못하고요.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압이 원망하고 며느리를 쫓았고 뭐뭐하니 뭐뭐하뇨. 대구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따로 적지는 않고요. 그리고 물의 무의, 이 비판하는 모습, 회개하다, 인식 이런 식으로 쭉 대구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마지막 화면입니다. 본문에서는요. 계속 간부 달고 달아단다. 관비정속 흐뭇하다. 여기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목해 주셔야 돼요. 간부 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외간 남자, 외간 남편, 외간 남자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외간 남자 만나면 큰일 나요. 유교적 사회에서. 근데 달아나다가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린 결과값이 나와요. 관비정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못을 저지른 여자가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 노비가 되는 거예요. 밑에 어차피 주석 달려있죠? 죄 지은 여인이 관비로 속해진다. 자, 그러니 벌 받는 거죠. 너 노비야.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왜 중요하냐? 흐뭇하다라고 표현하니까요. 물결 별표. 너무 중요해요. 누구의 태도예요? 화자의 태도죠. 화자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자의 인식, 생각, 주관 다 드러납니다. 뭐예요? 통쾌함, 감정단어. 아싸, 쟤 벌 받는다, 흐뭇하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통쾌하다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 주관이 직접적 제시됩니다. 라고 하는 선택지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1번과 2번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 부인, 두 번째는 뺑덕어멈 나왔고요. 이렇게 인물의 행적을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여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100% 나오겠죠. 예. 자, 봅시다. 우선 무식한 창생들아 저 고동을 자세히 보소라고 얘기해요. 말 누구한테 합니까? 무식한 창생들한테 하죠. 자, 그러니 무식한 창생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아 저 모습 자세히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체크 좀 할게요. 저 고동 네모칸 누구의 모습? 뺑덕어멈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시된 저 부인의 모습까지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헷갈리지 않게 1번 저 부인, 2번 뺑덕어멈이라고 체크. 의 부정적인 모습이겠죠. 도리에 어긋난 모습을 자세히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그런 줄 알았거든. 그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줄 만약에 알면 고칠 깨자를 힘을 쓰고 고치려고 노력하고요. 옳은 줄로 알려면 그게 옳은 것이면 알면 행하기를 위주로 하세요.
옳은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교훈을 전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나오게 됩니다. 즉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훈계,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오겠죠. 화자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키워드 다 쓸게요. 교훈을 전달한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세상을 비판하고 경계한다라는 의미에서 경계 경자의 세상세자, 경세적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훈계한다. 다 괜찮습니다. 이런 키워드랑 잘 어울리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다 라는 거. 즉 옳지 않은 일은 고치고 옳은 일은 하자, 실천하자 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뒤에 마지막 아무리 용렬하나 조심해줘야 되는 게 요 뜻일 것 같아요. 일치불일치 때문에요. 볼게요. 나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수능 현장에서 아니면 외부 지문 나왔을 때 모르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볼게요. 글은 옳음을 모를손가 먼저 여기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저 용렬의 뜻을 짐작을 못하겠다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겠니? 라고 현대어로 바꾸면 옳고 그름 모르겠어? 안다 이거죠. 당연히 안다. 그죠? 옳고 그름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다라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 그럼 볼게요. 얘가 영어로 따지면 what의 의미잖아요. 자, 부정적인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긍정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즉 얘가 부정적인 단어인지 긍정적인 단어인지를 뒤에서부터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단어 뜻이 어휘력이 부족한다면. 알겠죠? 결론 봐봐요. 쉽게 말하면 걔 바보지만 당연히 알 수 있겠어 와 천재지만 당연히 알 수 있겠어 와 뭐가 더 가까울까요? 이 맥락이. 야, 걔 바보지만 당연히 알겠지. 얘 가깝겠죠. 결론. 용렬이라고 하는 건 용맹하고 충렬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뭐요? 졸렬할 때의 렬자를 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용렬의 뜻은 졸렬하나, 즉 어리석나, 어리석으나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졸렬하나, 어리석으나, 옳고 그름을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뭐요? 1번과 2번 같은 인물들도요. 옳고 그름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은 다 옳고 그름 따질 수 있어야 돼. 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표현상의 특징하면서 강조할 부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화자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벌 받는 부분이에요. 그쵸? 뺑덕어음이 벌 받는 부분.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 무식한 장생들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자, 청자가 대신한다. 괜찮을까요? 청자 제시. 네, 청자 제시 괜찮죠? 자, 그러니까 말 건네는 어조 괜찮고요. 저 고동 자세히 봐라 라고 하는 거 맨 처음에 저 부인 자세히 저 부인 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이어지죠. 자, 그 다음 옳은 줄 알았거든. 이렇게 했을 때 내용 대조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나 대구법. 말 건네고 모르겠냐? 서리 마무리. 그러니 이 작품 총정리하면요. 인물의 행적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전달하는데 인물의 행적을 제시했을 때도 처음에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인물의 행적 제시를 합니다. 얘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 이렇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용부가였고요. 작품 이어서 계속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휘 부분이 좀 낯선 게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휘가 공부가 되면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주석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내신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수능 연계 작품 때문에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신 때문에 내신 범위에 속해서 듣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각각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어휘도 쭉 정리를 하시고 뒤에 부분 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초당 문답가라는 가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태가사로요. 세태가사입니다. 이때 세태는 현실이겠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두 여성의 행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네, 저 부인과 뺑덕 어멈이요. 그쵸?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크게만 떠올리면 인물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뭐요? 집안살이. 근데 집안 살림. 가족들 돌보는 거. 그리고 뭐 아랫사람들한테 통솔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하는 예의범절 태도, 가족들 남편들 잘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심지어 뺑덕어원 같은 경우는 외간 남자를 막 데리고 어머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모습까지 중요한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네, 배틀 뭐 이런 것들은 막 보면 하품만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막 외간 남자 데리고 오고 막 시댁 식구들한테 험담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여성 인물의 행실을 나열해서 보여줌으로써, 왜냐면 두 인물들의 행실이 쭉 열거됐으니까요. 당대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바람직한 행실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평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그 도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여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비판, 풍자, 서사, 본사, 그리고 마지막 결사까지 여러분이 멀리하라는 당부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점을 너무너무 주목해서 봐줘야 되는 거고요. 사실 아까의 본문에서 말씀드렸어요. 외부 지문하고 같이 결합된다면 사실 이 아녀자들이 부르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평분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유교적 이념을 기준 잣대로 삼아서 불성실한 여성들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성별을 떠나서 사람 바이 사바사라고 하죠. 즉 사람마다 시집살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그런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되게 박힌 고정관념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크게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었으니 어느 쪽의 잣대가 가깝냐를 파악하시는 게 외부 지문 나왔을 때의 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단 구성뿐만 아니라요, 우리 표현상의 특징, 대구, 열거, 서리, 비유 등등의 표현상의 특징을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작품이 길이가 좀 다소 길다 보니 의인법이 어딨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연상해서 기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